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English Phrasal Verbs in Use. 영어 원서 교재로 함께 공부하기. 오늘은 유닛 5 할 차례예요. 오늘 나갈 진도는 14, 15쪽 유닛 5 Metaphor and Register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타포의 의미와 레지스터의 의미는 섹션을 함께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함께 섹션 A를 보실게요. 섹션 A. Multiple meanings of phrasal verbs. 구동사의 다양한 여러 의미를 뜻하는 거죠. A phrasal verb can have a number of different meanings. 구동사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get on 이라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실게요. He got on the bus. 여기서 get on은 enter the bus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버스를 타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Shh, I'm trying to get on with my work. 여기서 get on은 continue doing my work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무엇일까요? 일하고 있는 곳이죠. 일하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쉬,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제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럴 때 내 일을,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get on 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Liam and Toby get on really well. 여기서 get on은 like each other and are friendly. 서로를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친근하고 친숙하다. 그래서 get on, 잘 어울린다. 친한 사이다. 이럴 때 get on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Often, there is no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various meanings and you just have to learn each different meaning of the phrasal verb. 종종 자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배워야 한대요. 구동사의 각각의 다른 뜻을 그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The best way to do this is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by trying to remember a sentence using the phrasal verb. 그러니까 구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 구동사 자체의 의미를 1대1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구동사가 사용되어진 그 문장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get on이라는 구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를 외울 때는 get on에는 버스를 타다는 의미도 있었지, 일을 계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뜻도 있었지, 이렇게 각각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고 He got on the bus. I'm trying to get on with my work. Liam and Toby get on really well. 이렇게 문장 자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섹션 B를 함께 보겠습니다. Literal and metaphorical meaning. Literal 하면은 문자 그대로의, 그리고 metaphorical 하면은 은유적인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먼저 볼게요. Sometimes the basic meanings of a phrasal verb and the additional meanings are clearly linked. 때때로 구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적인 뜻은 명백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some additional meanings are based on a metaphor or image, which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its literal or basic meaning. 이것은 왜냐하면 몇 가지 부가적인 의미들은 은유나 형상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which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its literal or basic meaning. 그런데 그러한 은유나 형상 또한 구동사의 문자 그대로의 문자적이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 metaphor is a way of expressing something by comparing it with something else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Here's an example. 한번 볼까요? 은유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함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다른 것이란 무엇이죠?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은유나 비유법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이 있어요. 원관념이란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대상 자체를 얘기하고요. 보조관념은 그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럴 때 그 또 다른 것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과 함께 보실까요? Literal basic meaning.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blow up 이라고 하면 blow up a balloon, inflate or fill with air. 공기를 채우다, 공기를 불어넣다. 이게 blow up의 문자적이고 기본적인 뜻이 되겠죠? 옆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폭파되어 무너지고 있네요. blow up a building. 여기에서 blow up의 의미는 make it explode.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고요. 또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뭔가를 집어 던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metaphorical meaning 이라고 써 있어요. 은유적인 의미. Someone blows up 이라고 하면 suddenly becomes very angry. 갑자기 폭발하듯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풍선을 불다였지만 그 다음에 건물을 폭파시키다. 그 다음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다. 갑자기 화가 나다. 이런 식으로 뜻이 파생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metimes a phrasal verb exists as a phrasal verb only in the metaphorical meaning. 가끔 구동사는 존재한다. 구동사로서 존재한다. 오직 in the metaphorical meaning. 오직 은유적인 의미만으로 구동사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ut you can guess what it means from the meaning of the basic verb without the particle. 그러나 당신은 파티클 없이 기본적인 동사의 뜻으로부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측할 수가 있대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se statistics look strange. 이 통계들은 좀 이상해 보인다. Have we slipped up somewhere? 우리 어디선가 실수를 했을까? 이런 문장이었고요. Here slip up, make a mistake. Clearly comes from slip. 실수를 하다라는 뜻의 구동사 slip up은 명백히 slip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죠. 이 slip이라는 동사의 뜻은 fall usually because the floor is wet or the ground is icy. 어떤 의미예요? 넘어지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바닥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땅이 얼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을 slip이라고 하고 slip up. 실수를 하다라는 이 구동사는 slip, 넘어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거죠. 자, 이제 섹션 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션 C, register. register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공식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다, 출생, 혼인, 사망 사실을 신고하다, 이렇듯 기록이나 명부를 뜻할 때 쓰는 단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register를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기 사전 어플에서 찾아봤을 때 register라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뜻,
그러니까 official list라는 뜻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롱맨 사전인데 롱맨 사전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language style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he words, style, and grammar used by speakers and writers in a particular situation or in a particular type of writing.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언어적 형식으로서 register라는 의미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상황, 그리고 구어체나 문어체를 쓸 때, 혹은 지역마다 사용되는 언어가 다를 때, 이런 언어적 사용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섹션 C, register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Another important aspect of phrasal verbs is register. 구동사의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은 register이다. 언어적 사용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Another important aspect of a phrasal verb is register. 구동사의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은 register이다. 언어적 사용 맥락이다. Phrasal verbs are typical of spoken English or informal writing. 구동사는 전형적으로 구어체죠. 말할 때 많이 쓰이고요. 또는 비격식적인 문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ters to friends and articles in popular journalism.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는 인기 잡지의 기사에서도 이런 구동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There are often one-word equivalents or synonyms for use in a more formal spoken or written style. 그래서 종종 하나의 단어로 된 대등한 표현이나 또는 동의어, 유의어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대등한 표현이나 유의어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좀 더 공식적이거나 격식 있는 발화 자리 또는 공식적인 문체를 사용해야 할 때 이런 대등한 표현이라든지 유의어, 동의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Miss out a question or omit a question 이라는 예를 들 수 있어요. 여기서 miss out은 좋은 기회를 놓치다, 빼먹다, 빼놓다, 건너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빼먹다, 놓치다. 근데 omit이라는 표현은 좀 더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이는 대등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유닛 2의 섹션 C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다시 예를 보면은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put off, postpone, take off, remove, turn up, arrive 이런 식으로 구동사는 캐주얼하고 비격식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된 단어들은 공식적이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쓸 수 있다라고 유닛 2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저 볼게요. As with all English vocabulary, there are some different uses from one geographical area to another. 모든 영어 단어들과 같이 구동사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For example, British, American, and Australian users of English all talk of clearing up a room.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는 clearing up이라는 구동사를 쓰는 거죠. 여기서 clear up의 구동사의 뜻은 putting things away tidily. 그러니까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But only British and Australian speakers would use tidy up as a synonym. 하지만 tidy up이라는 구동사는 오직 영국과 호주 원어민들만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Unit 69 for more examples of how phrasal verbs differ in North America and Australia.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떻게 다른 구동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유닛 5까지 진행을 해보았어요.
원래 제가 유닛 1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정말 꾸준히 해서 유닛 70까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유닛 1, 2, 3, 4 이렇게 진행되면서 유명 유튜버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중한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게 되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가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문의 메일도 넣었고 또 답장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출판물로 제 2차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라이센스 구매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닛 70까지 나가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유닛 5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왜 유닛 5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using this book 부분을 보시면 How is the book organized?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The units are organized into different sections.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죠. First, we start with important information about phrasal verbs in general. 그래서 구동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유닛 1에서 5까지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What they are, 구동사가 무엇인지, how their grammar works and so on. 그래서 그래머, 문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1에서 5 유닛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This is an important training section. 그래서 엄청 중요한 트레이닝 섹션이다. And we recommended you do these units first. 우리는 이 유닛들을 먼저 하기를 추천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유닛 1에서 5까지는 이 교재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5까지는 소개를 해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다른 영어 원서 또는 다른 영어 공부 방법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저도 큰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